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제 76주년 8.15 광복절입니다. 제가 광복절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지내고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역시 광복절이 있습니다. 8월 15일이 아니고 8월 17일입니다. 이틀이 늦죠? 그 이유가 뭐냐면 1945년에 우리가 이제 광복절을 맞이할 때요. 인도네시아 역시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8월 15일 날 패망했다는 소식을요.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걸려서 그 소식을 접하면서 8월 17일 날 해방을 만끽했다. 이러한 전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를 드렸고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은 76년 전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들 국민들이 하나하나가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그런 차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적 자유라고 하면요, 개인적인 편차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람보르기 같은 그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요. 샤넬 핸드백을 들고 다녀야 되고 또 주말마다 특급 호텔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어야 그것이 이제 경제적인 자유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의 주식 투자는 당연히 성장주 한두 종목에 몰빵을 하게 되고 또 코인 같은 거에 몰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를 여러분들과 잠깐 공유를 하면요. 저는 돈 때문에 부부가 싸운다거나 아니면 아픈 데가 있는데 병원에 가지 못한다거나 또 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면 이 역시도 굉장히 불행하겠죠. 자,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경제적인 자유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행동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 즉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목표하는 바에 따라서 상이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전한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요, 건강하고 건전한 의미의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투자하시는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을 맞이해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기획 영상은요,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설문을 좀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과치가 나왔는데요. 무려 7,300명이나 되시는 많은 분들께서 설문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 빠망 기업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표를 던져주신 분들이 무려 34%가 됐거든요. 따라서 다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다음 주나 아니면 다다음 주에 진행을 해보고요. 일단 이번 주 일요일 날은 빠망 기업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8월 15일 일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 빠망 주식 최고의 종목은 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자, 미준 오늘의 이야기는요. 가장 먼저 빠망 주식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추가를 해서 7종목을 가지고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마음대로 선정한 최고의 빠망 주식 3개를 한번 골라보고요. 마지막으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광복절을 축하하면서 보내드리는 미준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미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의 첫 번째 부분이죠. 빠망 주식을 가지고요.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보내드리는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 선수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빵이라는 단어를 누가 가장 먼저 사용했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꽤 익숙한 얼굴이실 텐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CNBC의 매드머니라는 그 토크쇼를 진행하는 진행자잖아요. 짐 크레이머인데요. 2013년에 짐 크레이머라는 분이 처음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기업 4개를 추천하면서 빵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빵은요, 네 기업을 의미했는데요. FANG, F는 페이스북이었고요. A는 아마존, N은 넷플릭스, 그리고 G는 구글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애플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는 많은 분들께서 넷플릭스 대신 엔비디아를 추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고 계시고, 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완전히 새롭게 부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 빵편에는요, 이름을 빠망으로 바꿔서 이렇게 7가지 기업을 함께 비교 분석해 볼까 합니다. 자, 티커 네임은 바로 아래 나와 있고요. 그 밑에는 커런트 프라이스, 지금 현재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평가 지수는 RSI 14입니다. RSI라는 것은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지수가 3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주식이 지나치게 팔린 상태, 오버솔드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RSI 지수가 70을 넘어가게 되면 최근 들어서 주가가 너무 지나치게 올라갔다, 너무나 많이 지금 매수가 된 상태다, 오버보트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만약에 RSI 지수가 70을 넘어가게 되면 조금은 과열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조정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7개의 기업 중에서 70을 넘어가는 기업이 하나가 보입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들어서 좀 과열 형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에 주가에 조정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RSI 14이 지금 33.6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30 밑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아마존은 이제 매수 시점이 찾아왔구나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Distance from 52-week high입니다. 따라서 지난 1년을 바라봤을 때 가장 최고점에서 지금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두 종목이 좀 많이 내려와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최고가에서 12.7% 정도 하락한 모습이고요. 넷플릭스 역시 13.0%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밑에 있는 52-week low랑 비교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가장 낮았던 최저점에서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가를 평가해 보는 건데요. 최고의 모습을 보이는 주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저점에서 지금 77.8% 올라가 있고요. 구글은 무려 96.8%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요, 페이스북이 48.8%, 애플이 44.6%,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49.2%나 최저점 대비 지금 주가가 상승돼 있다. 따라서 여기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역시 이렇게 좋은 기업, 우량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 주춤하거나 많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이제 매수 시점으로 삼으면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리면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퍼포먼스 원먼스를 보겠습니다. 퍼포먼스 원먼스라는 것은 지난 한 달 동안 과연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건데요.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은 주식은 지금 엔비디아입니다. 한 달 동안 6.4%나 주식이 상승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페이스북이 5.4%의 건강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한 달 동안 많이 떨어진 종목이 두 개가 보이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무려 9.3%나 지금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넷플릭스 역시도 마이너스 5%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퍼포먼스 원 쿼터. 그러면 지난 3개월 동안 각 주식의 주가가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엔비디아가 굉장합니다. 단 3개월 동안 지금 주식의 가격이 41.7%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건강한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페이스북이 15.0% 플러스, 애플도 17%나 상승을 했고요. 구글이 19.5% 상승,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조용하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 달 동안 18%나 올라간 주식이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매출로 넘어갑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매출 관련 평가 지수는 레비뉴 그로스 패스트 3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지난 3년 동안 과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의 매출 성장을 각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건데요. 두 기업이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요, 3년 평균 지금 29.28%나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28.66%나 매년 성장하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넷플릭스가 25.73%, 엔비디아가 20.58%, 그리고 구글 역시도 21.14%나 3년 내내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건강한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요. Revenue Growth 2021. 그러니까 올해 말이 됐을 때, 올해 결산을 했을 때 과연 각 기업들은 1년 동안 어떠한 매출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예측치를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페이스북은 올해 한 해 동안 38.7%라는 무서운 성장을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매출이 49.5%나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굉장히 멋진 숫자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애플은 33.2%, 아마존이 23.3%, 그리고 구글은요, 무려 37.1%나 올 1년 동안 매출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떨까요? Revenue Growth 2022. 내년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매출의 상승을 보시면요. 페이스북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굉장합니다. 18.6%나 우리가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아마존은 18.2%라는 건강한 수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10.8%고요. 그리고 애플이 3.4%로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요. 지금 2021년, 2022년을 보면 가장 좋은 성장률을 평균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엔비디아 그리고 페이스북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요. 이번에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각 종목의 주가가 지금 얼마나 비싼 상태인지 그 프리미엄을 측정하는 건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평가 지수는 PS 레이시오 TTM인데요. TTM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일링 12 months, 그러니까 지난 12개월, 1년을 얘기하는 거죠. 지난 12개월,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P는 프라이스고 S는 세일즈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평가해 보는 건데요. 가장 지금 비싼 주식이 하나 보이죠? 엔비디아입니다. 다른 빵 기업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무려 25.8배가 되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현재 지난 12개월 동안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5배 이상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업이 하나 보이는데 아마존입니다. 3.8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지난 12개월 동안 아마존이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4배도 되지 않는다. 상당히 좀 저렴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요. S&P 500의 평균 PS 레이시오는 3.24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거의 S&P 500의 평균에 가까워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7.1이라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애플, 아마존이 PS 레이시오만 봐서는 가장 좀 저렴하게 내려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매출이 아니고요. 그러면 어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따져봐야겠죠. 자, 프리미엄을 지금 어닝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갑자기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페이스북입니다. 지금 S&P 500 평균이 34.61배가 나옵니다. 따라서 S&P 평균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치를 지금 이러한 혁신적인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애플 역시도 30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구글도 나쁘지 않죠. 29.9니까요. 그런데 상대적으로요. 엔비디아를 보시면 무려 93.1이 나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엔비디아가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을 93년 동안 모아야 지금 엔비디아를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비싼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순이익이 계속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프리미엄이 또 정당성이 부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살펴볼 PE 레이시오는 2021년이 기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방금 전에 우리가 평가해 본 PE 레이시오는 TTM이 기준이었죠. 즉 각 기업이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어닝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측정해 본 거고요. 자, 이제부터 살펴볼 2021년 PE 레이시오는요. 지금 2021년이 마감됐을 때 2021년 1년 동안 각 기업이 만들어내는 어닝, 그 예측치죠. 그 예측비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산정해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넘버가 조금씩 떨어지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그동안 순이익이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은 26.7에서 25.7로 감소가 됩니다. 자, 그만큼 어닝이 향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를 한 기업은 애플 26.8 그리고 엔비디아 51.1입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질 만한데요.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지금 과거 12개월 동안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93배 넘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021년이 마감됐을 때 5월 말이 되면 1년 동안 만들어낼 어닝에 비해서는 51배밖에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과거 12개월의 순이익을 앞으로 2021년 1년 동안 만들어낼 순이익과 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93.1 나누기 51.1을 하게 되면요. 무려 82%나 어닝이 성장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이 프리미엄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면 주식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프리미엄이 93배에서 51배로 줄어든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2021년 말이 됐을 때 93.1이라는 프리미엄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면, 따라서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계속 이렇게 높게 부여를 한다면 주가가 지금 201이 나와 있는데요. 201에서 82%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PE 레이시오와 성장률을 비교하는 지수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PEG 레이시오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서 P는 PE 레이시오고요. G는 그로스, 성장률입니다. 따라서 PE 레이시오를 성장률로 나눴을 때 과연 그 지수가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PE 레이시오가 30인데 성장률 역시 30%라면 30 나누기 30은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요. PEG 레이시오가 1.0 밑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좋은 숫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PEG 레이시오를 산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트레일링 PEG 레이시오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현재 PE 레이시오를 지난 12개월 동안의 성장률로 나눈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굉장한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1.0 밑으로 PEG 레이시오가 떨어져 있습니다. 단 한 기업, 엔비디아만 지금 1.6이 나와 있는데, 이 의미는 지금 현재 PE 레이시오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1.0으로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반면에 나머지 빵 기업들을 보면요. 대부분 0.4, 0.5, 심지어는 0.29, 구글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포워드 PEG 레이시오가 나와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12개월 동안 성장률 대비해서 지금 PE 레이시오가 몇 배인지 요거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넘버가 조금 올라가죠.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이 2.3, 아마존이 2.14, 그리고 넷플릭스가 2.38이 나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괜찮네요. 2.49. 그 외의 종목들은 좀 PEG 레이시오가 조금은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EPS로 넘어갑니다. EPS라는 것은 earning per share죠. 자, 한 주식당 earning, 즉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순이익의 그 증가세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EPS의 성장률을 살펴보시면 YOY는요. 지난 1년과 지금 현재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 1년 동안 EPS의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아마존이 무려 120%가 성장을 했습니다. 어닝에 관해서는 지금 성장률을 따라올 기업이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어닝의 성장이 좋았던 기업은 구글입니다. 무려 102.6%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빵 기업들은요. EPS 성장률이 굉장합니다. 페이스북이 64.7%, 애플이 55.1%고요. 넷플릭스도 63.0%, 엔비디아 58.2%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39.8%도 대단한 실적이긴 한데, 나머지 빵 기업들이 워낙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초라해 보이는 상대적인 평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2021년 EPS 그로스 예상치를 살펴볼 텐데요. 2020년과 비교했을 때 과연 earning per share, 순이익이 어느 정도 그로스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지 성장 예상치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가장 좋은 EPS의 성장률을 보여줄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87.2%나 earning이 향상될 그런 예상치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아무래도 조금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2020년에 EPS가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요. 그런데 지금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아마존의 어닝은 2021년 말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수치는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 다음에는 2022년 EPS 그로스 예상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과연 어떠한 기업이 EPS의 성장이 가장 좋을지를 보면요. 아마존이 무려 26.8%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넷플릭스도 괜찮습니다. 22.3%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턴 그리고 마진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고 먼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ROE입니다. 여기서 ROE 중에 R은 리턴이고요. On equity, equity라는 것은 자기 자본을 얘기하거든요.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를 다 빼고 남아있는 나의 순수한 자본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이용해서 얼마나 순이익을 만들어냈는가를 퍼센티지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ROE가 2%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지금 이 기업들은요. 이러한 자금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과연 얼마 정도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굉장한 숫자들이 빵 기업들을 살펴보면 나타나는데요. 가장 먼저 애플을 보시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 자본에 비해서 지금 리턴이 127%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100만 원을 투자하면 127만 원을 1년 동안 번 거예요. 자, 이렇게 엄청난 ROE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플이라는 기업을 높게 사는 거고요. 그 뒤를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대단합니다. 지금 1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동안 47만 원을 리턴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굉장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ROE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흔히요 이 ROE라는 것은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야 되는 그런 순이익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빵 기업들은 환원을 하지 않고 있죠. 물론 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리턴 중에서 일부분을 배당으로 지급을 하긴 합니다. 또 그리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도 환원을 하죠. 그런데 나머지 기업들은요 아직까지 이렇게 ROE가 높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을 하지 않고요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조금 더 마켓의 점유율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 비즈니스를 좀 더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ROE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재투자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프로핏 마진을 보겠습니다. 프로핏 마진 역시 TTM입니다. 따라서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을 매출과 비교하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를 살펴보는 건데요. 빵 기업들의 프로핏 마진은 대단합니다. 자, 지금 S&P 500의 평균 프로핏 마진이 10%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페이스북은 37.2%라는 순이익 마진이 나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36.5%가 나옵니다. 대단하죠. 자, 그 외에도 애플이 25%, 엔비디아가 27.7%, 구글이 28.6%라는 굉장한 순이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 아마존이 유독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프로핏 마진인데요. 6.6%밖에 되지 않는 낮은 순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아마존이다.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요. 리스크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의 위험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베타 지수입니다. 베타 지수라는 것은요.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장의 변화를 우리가 1.0으로 봤을 때 베타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의 수익률과는 편차를 보이게 된다. 이런 것이 베타 지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상승장이라고 보면은 베타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하락장에 있어서는 베타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위아래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베타 지수거든요. 물론 이제 상승장 중에서도 베타 지수가 높은데 밑으로 베타 지수가 높은 주식도 발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 엔비디아가 베타 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1.42니까요. 시장의 평균 변동성보다 오히려 42%나 변동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난 1년 동안 무려 89% 정도 되는 이러한 성장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반면에 아마존하고 넷플릭스를 보시면 0.74 그리고 0.73이 나오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시장의 변동성보다도 훨씬 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주식시장은 불마켓이었잖아요. 계속해서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데 그 성장 추세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숏 인트레스트 쉐어입니다. 전체 발행된 주식 중에서 지금 공매도에 이용되고 있는 주식의 퍼센티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이 역시도 보시면 얼마나 위험성이 적은 주식들인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공매도가 없다고 봐야 되는 주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애플, 아마존,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요. 1%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주식 중에서 공매도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높은 주식이 지금 넷플릭스인데 넷플릭스 역시도 2.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꾼들이 가장 피하는 주식들이 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디비던드, 배당으로 넘어갑니다. 7개의 주식 중에서요, 지금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3개나 됩니다.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디비던드 일드, 배당률부터 보시면 애플은 0.6%고요. 엔비디아는 0.1%,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8%를 배당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배당률이라는 것은 현재 주가에 비해서 지금 배당금이 몇 %인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배당률, 디비던드 일드는 매일매일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배당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좋은 배당을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페이아웃 레이시오입니다. 페이아웃 레이시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이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순이익을 만들어내는데 그 순이익을 주주 환원에 사용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전체 순이익 중에서 몇 %를 지금 배당으로 나누어 주는가를 퍼센티지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보이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전체 발생한 순이익 중에서 25.5%를 주주들한테 나눠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15.8%를 지금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통해서 환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4.1%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오히려 가장 좋게 지금 하이라이트를 해놨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낮으면 낮을수록 향후에 배당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순이익의 90%, 95%를 만약에 배당으로 주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향후에 배당금을 높일 수 있는 한계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10배 정도 배당금을 올린다고 해도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배당금이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디비던드 그로스 이어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과거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한 해도 쉬지 않고 배당금을 올려줬는가를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건데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무려 17년 동안 단 1년도 거르지 않고요, 배당금을 꾸준히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좀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애플도 괜찮습니다. 9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배당금을 올려주고 있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발란시트로 넘어가는데, 물론 이제 이 7개 기업은요, 우리가 재정 상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굉장히 좀 우량한 기업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런트 레이시오를 살펴보면요, 가장 건강한 기업은 지금 페이스북이다. 5.4가 나오거든요. 5.4라는 것은 현재 1년 동안 갚아야 되는 부채에 비해서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5배 이상 많다는 겁니다. 엔비디아도 4.5가 나와 있으니까 굉장한 숫자죠. 자, 구글이 3.2배로 뒤를 따오고 있습니다. 자, 다른 기업들은 1.1, 1.2, 1.2, 2.1인데요. 이 수치도 걱정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반면 토탈 라이빌리티를 토탈 에셋으로 나눠서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19%가 나오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전체 자산 중에서 19%만 부채고 나머지 81%는 자기 자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유동성 자산도 많고 자기 자본도 많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대규모로 투자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굉장히 좀 현금을 두둑히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구글도 괜찮습니다. 전체 자산 중에서 92.2%만 지금 부채고 나머지는 자기 자본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동 비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도 많다. 이 두 기업은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 애플 같은 경우는요, 부채의 비율이 80%가 넘어가는데 만약에 이러한 80.5%라는 부채 비율이 다른 신생 기업에 나타나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지금 아마존도 68%나 가지고 있잖아요.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낮은 이자율을 가지고 지금 은행에 돈을 끌어다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모로 지금 발란시트를 봐서는요, 우리가 걱정할 만한 기업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쉐어홀더, 주주 현황을 가서 살펴보면요, 일단 인사이더 오너십을 보겠습니다. 인사이더 오너십이라는 것은 전체 주식 중에서 그 내부 관련자들, 기업의 CEO라든지 다이렉터라든지 바이스 프레지던트라든지 아니면 각 매니저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퍼센티지를 보는 건데요. 가장 좋은 주식은 지금 페이스북입니다. 전체 주식 중에서 15.4%를 내부자가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책임감도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기업의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마존도 10.2%니까 나쁘지 않고요. 구글 역시도 전체 주식 중에서 12.6%를 내부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살펴볼 부분은 인사이더 트랜잭션 6months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과연 인사이더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늘려나갔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았는지를 우리가 퍼센티지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한 기업이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이죠.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인사이더들, 내부자들이 그들의 주식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 신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100%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이 내부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애플은요, 주식이 늘었습니다. 내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그 보유량이 3% 정도 올라갔다. 따라서 내부자들이 지금 자기 자신들의 주식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굉장히 작은 수치긴 하지만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음은 인스티튜셔널 오너십. 과연 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전체 주식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 바라보는 건데요.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전체 주식 중에 81.7%를 지금 기관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관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도 70%가 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무려 71.7%를 기관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월가의 전문가들이 어떠한 전망을 지금 각 기업들에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마켓빗 그리고 팁 랭스만 살펴볼 텐데요. 일단 마켓빗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주식이 다 지금 바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컨센서스 레이팅 스코어가 있습니다. 3점 만점에 지금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마존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3.0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엔비디아가 2.94 그리고 구글이 2.97이라는 훌륭한 점수를 받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97이니까 거의 만점 가까운 점수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마켓빗에서 가장 좋게 생각하는 주식 4개를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프라이스 타겟 업사이드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랑 그 다음에 1년 후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주가를 비교해 보면 몇 % 정도 성장할 여력이 남아있는가를 우리가 퍼센티지로 살펴보는 건데요. 아마존이 그 단연 군계 일학입니다. 26.7%나 향후 12개월 동안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고요. 넷플릭스 역시 18.5%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너무 달렸죠.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팁 랭스의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요. 자, 팁 랭스 같은 경우는 좋게 보는 주식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스트롱 바이가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주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애플과 넷플릭스는 모더레이트 바이, 적당히 매수해라 이러한 의견을 받고 있는 거죠. 자, 프라이스 타겟 업사이드를 보시면요. 12개월 동안 페이스북은 16.1%라는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애플이 8.7%, 아마존이 27.9%, 넷플릭스가 16.7%고요. 엔비디아는 3.7%밖에 여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구글이 10.7%,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10% 이상의 수익을 우리가 향후 1년 동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팁 랭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코어라는 게 있거든요. 8가지의 평가 항목을 가지고 총점을 10점으로 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았는지 살펴보면요. 페이스북이 10점, 애플은 9점이고요. 아마존 역시 1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넷플릭스가 7점, 엔비디아가 8점이고요. 구글이 7점,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10점 만점에서 10점을 받으면서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분석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방송 분량을 좀 줄여보려고요.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템포가 빠른 건 아니었는지 좀 걱정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마음대로 선정한 최고의 빠망 종목 3가지를 여러분들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순위를 발표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7개의 기업은요. 그 순위를 정한다는 것이 사실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우량 기업이고요. 최고의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다른 부분에서 독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모든 종목이 다 좋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수치적인 분석을 봤을 때 조금은 더 우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재미로만 좀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러면 수치 분석만을 가지고 제가 마음대로 선정한 빠망 탑3 중에 3번째 종목을 공개합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티커는 MSFT죠. 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의 성장률을 살펴보면요. 13.9%, 12.7%, 그리고 10.8%로 꾸준한 성장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PS 레이시오 TTM을 살펴보면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요. 13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많이 싼 주식은 아니죠. 자, 이번에는 PE 레이시오 TTM 따라서 지난 12개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요 35.7배 지금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프리미엄으로 봐서는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비싼 상태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워드 PEG 레이시오를 보시면 2.49가 나오고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앞으로 3년 동안 EPS 성장률의 우리의 기대치를 살펴보면요. 9.2%, 14.3%, 그리고 13.6%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턴 온 에퀴티 보시면 47.1%가 나오는데요. 엄청난 수치죠.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1년 동안 만들어낸 리턴, 순이익이 무려 47.1%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프로핏 마진도 대단한 기업입니다. 36.5%라는 굉장한 순이익 마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목표 주가랑 계산을 해보면요. 현재 주가에서 향후 12개월 동안 약 8.4%에서 10.2% 정도 주가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3위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치 분석만 봐서 최고의 주식으로 보이는 2위 종목을 공개합니다.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의 성장률은요 38.7%, 18.6%, 그리고 17%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의 성장률이 대단하죠. 자, 이번에는 PS 레이시오 TTM을 살펴보면 9.9배가 나와 있고요. PE 레이시오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요 26.7배밖에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프리미엄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포워드 PEG 레이시오는 2.23, 그리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순이익의 성장률은요 4.8%, 11.5%, 그리고 16.6% 정도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턴 온 에퀴티 같은 경우는 31.3%라는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프로핏 마진도 대단하죠. 37.2%라는 굉장한 프로핏 마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목표 주가에 비해서 현재 주가는요 한 10.9%에서 16.1%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익률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페이스북을 2위로 선정해 봤습니다. 자, 다음에 수치 분석만 봐서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1위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빠망 탑 1은요 바로 아마존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의 성장률은 23.3%, 18.2%, 그리고 16.5%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PS 레이시오가 굉장히 좋죠. 지금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3.5배밖에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PE 레이시오는 아직까지도 조금 높은 편이죠. 57.5배를 형성하고 있고요. 포워드 PEG 레이시오는 2.14로 전체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수치를 보여줬고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EPS의 성장률은요 마이너스 6.4%, 그리고 내년에는 26.8%, 후년에는 35.6%라는 건강한 성장을 시장의 전문가들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ROE 같은 경우는 31.2%라는 굉장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프로핏 마진이 조금 약하죠. 6.6%,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 주가의 변동을 우리가 예상해 보면 약 26.7%에서 27.9%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요 수치 분석만 가지고 가장 좋아 보이는 빠망 종목으로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지막 부분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치적 분석, 기업의 스토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요, 수치적 분석은 과거의 실적을 토대로 해서 현재 기준의 상황만을 반영하거든요. 따라서 미래 예측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수치적 분석은요,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해줘야 된다. 따라서 저 역시도요, 이러한 비슷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기업의 미래 성장에 투자하는 것이 주식 투자잖아요. 따라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시장의 규모라든지 리더십, 그리고 인수합병은 하고 있는지, 또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스토리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관심 기업의 스토리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치적 변화를 참고하면서 주식을 계속해서 꾸준히 한 주 한 주씩 모아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요.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되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한 목표를 수립하셔서요. 장기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는 현명한 미준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